고요한 집, 깊어지는 외로움. 새벽 5시, 김영수는 눈을 떴습니다. 알람 소리 없이도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었지요. 35년간 시내버스 운전대를 잡으며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이제는 출근할 곳도 없는데 여전히 같은 시간에 눈이 떠졌습니다. 침대 옆 커튼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적한 마을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습니다. 68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요. 부엌으로 가는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발소리만 나무 바닥에 울렸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년 전 사진이었지요. 아내 순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와 딸 지은이가 양옆에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함께였던 시절이었습니다. 영수는 사진을 잠시 바라보다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커피포트에 물을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물 끓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을 채웠습니다. 인스턴트 커피 한 스푼, 설탕 반 스푼. 12년 전부터 혼자 타 마시던 방식이었지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것을 혼자 배워야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라디오를 켰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날씨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영수는 커피를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텃밭이 보였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가 자라고 있었지요. 퇴직 후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은 하루의 유일한 일과였습니다. 오전 6시 영수는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고무 장갑을 끼고 호미를 들었습니다. 흙을 만지는 감촉이 손에 전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지요. 상추 사이에 잡초를 뽑았습니다. 토마토 줄기를 지지대에 묶었습니다. 1시간쯤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영수 씨, 벌써 나오셨네요. 옆집 할머니가 담 너머로 말을 걸었습니다. 네, 일찍 일어나는 게 몸에 배서요. 부지런도 하시지. 저는 이제야 일어났어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할머니는 곧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영수는 35년간 운전사로 살았습니다. 매일 수백 명의 승객을 태웠지요. 안녕하세요, 조심히 가세요 같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짧지만 따뜻한 순간들이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그 일상이 그리웠습니다. 오전 10시 영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점심 준비를 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어제 남은 밥과 김치를 꺼냈습니다. 계란 2개를 후라이로 부쳤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는 금방 끝났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거실로 갔습니다. 벽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영수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TV를 켜봤지만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책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열어 아들에게 문자를 보낼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바쁠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아빠, 잘 지내시죠? 바빠서 자주 못 가서 미안해요. 일주일 전 아들 민수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영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다. 바쁠 텐데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대화는 끝이었습니다. 저녁 6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다시 라디오를 켰습니다.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을에 하나둘 불이 켜졌습니다. 저마다의 집에서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을 시간이었지요. 영수의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처음 혼자가 됐을 때는 이 고요함이 좋았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자유였지요.
마음대로 TV를 보고 마음대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자유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밤 9시 영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12년째 혼자 자는 침대였지요. 처음에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익숙함이 편안함은 아니었습니다. 여보, 작은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만큼은 확실했지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저 짧은 대화라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 사람도 찾아갈 곳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라도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기를 바라면서 산에서 만난 한 사람. 영수야, 이번 주 토요일에 등산 한번 가자. 옆집 친구 박철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랜 친구였지요. 같은 회사에서 버스 운전을 했던 동료였습니다. 등산? 나는 잘 모르는데. 뭘 알아야 해. 그냥 걷는 거지. 요즘 집에만 있다며? 나와. 영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부담스러웠지요. 하지만 철수의 목소리에는 거절하기 어려운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알았어. 가볼게. 토요일 아침 영수는 북한산 입구에 섰습니다. 등산복 차림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0명 남짓이었지요. 영수는 철수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모르는 얼굴들이 어색했습니다. 자, 다들 모였네요. 오늘도 즐겁게 다녀와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여성이 앞장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단발머리에 선글라스를 쓴 모습이었지요. 65세쯤 되어 보였지만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저분이 한미정 씨야. 이 모임 만든 사람이지. 철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산길이 시작됐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숨이 찼지요. 오랜만에 걷는 산이었습니다. 앞서 가던 사람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천천히 가셔도 돼요. 산은 도망가지 않아요. 뒤에서 미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영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 오셨죠? 철수 씨 친구라고 들었어요. 네. 김영수라고 합니다. 저는 한미정이에요. 편하게 불러주세요. 미정은 걸음을 맞춰 함께 걸었습니다. 영수는 조금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게 낯설었지요. 어디 사세요? 용인입니다. 작은 마을에서요. 아, 거기 공기 좋죠? 저는 분당이에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미정은 질문을 던지고 영수는 짧게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마음이 풀렸습니다. 중턱에 다다르자 모두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정이 가방에서 김밥을 꺼냈습니다. 직접 만든 것이라고 했지요. 모두에게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영수도 한 줄을 받았습니다. 드세요. 아침 드셨어요? 네, 간단히요. 산에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영수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참치와 계란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성이 느껴졌지요. 오랜만에 다른 사람이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맛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반찬 가게 했거든요. 요리는 자신 있어요. 미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산바람처럼 가벼웠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빌딩들이 햇빛에 반짝였지요. 영수는 난간에 기대어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높은 곳에 올랐습니다. 보기 좋죠?
미정이 옆에 섰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런 곳에 왔습니다. 혼자 사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영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네. 아내가 일찍 떠났습니다. 저도 혼자예요. 남편이 5년 전에 갔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밝아졌지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녀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거든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산 후 일행은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순두부찌개를 시켰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왔지요. 모두가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오갔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미정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세요. 혼자 있는 것보다 나아요. 그날 밤 영수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낯설었습니다. 오랜만에 많은 사람을 만났지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특히 미정이라는 사람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습니다. 자신과는 반대였지요.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등산 모임 단톡방에 초대되어 있었습니다. 미정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정상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지요. 영수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또 만나요. 미정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영수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답장을 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지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왔습니다. 영수는 새벽부터 잠이 깼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또 어울려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지요. 하지만 지난주 산 위에서 본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미정의 밝은 웃음도 기억났습니다. 영수는 등산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북한산 입구에 도착하자 미정이 먼저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셨네요. 기다렸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더 높이 올라가요. 괜찮으시죠? 괜찮습니다. 그날도 미정과 함께 걸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지난주보다 자연스러웠지요. 미정은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반찬 가게를 하며 겪은 일, 손자들 이야기, 요즘 배우는 서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영수는 주로 듣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자신의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버스 운전 시절 이야기, 손님들과의 에피소드를 말했지요. 미정은 재미있다며 웃었습니다. 영수 씨 이야기 듣기 좋아요. 조용하지만 따뜻해요. 그 말에 영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등산이 끝난 후 미정이 제안했습니다. 영수 씨, 시간 있으면 시장 구경 갈래요? 장 좀 보려고요. 시장요? 네. 혼자 가기 심심해서요.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통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미정은 능숙하게 과일을 고르고 생선을 살폈습니다. 영수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오랜만에 걷는 시장 풍경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럼 제가 고른 거 좀 나눠드릴게요. 혼자 먹기 많아요. 미정은 고등어 2마리를 사서 하나를 영수에게 건넸습니다. 영수는 사양했지만 미정이 우겼습니다. 받으세요. 혼자 사는 사람끼리 나눠 먹어야죠. 그렇게 두 사람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산책도 함께 했습니다. 영수의 집 근처 호수공원을 걸었지요. 미정은 말이 많았고 영수는 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싫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수는 집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요즘 하루하루가 달라졌습니다.
기다려지는 시간이 생겼지요. 미정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느껴졌습니다. 이 관계가 어디로 가는 건지 알 수 없었지요. 나이 든 남녀가 자주 만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영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함께 살기로 한 날. 영수 씨, 우리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지요. 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같이 산다는 게 결혼 얘기는 아니에요. 서로 혼자 사는 게 외로우니까요. 같은 집에서 지내면 좋지 않을까 해서요. 미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진지했지요.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끌렸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웠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제 아파트가 방이 2개거든요. 각자 방 쓰면 돼요. 미정이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2년간 혼자 살았습니다. 외로움에 익숙해졌지요. 하지만 미정을 만난 후 달라졌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따뜻한지 알게 됐습니다. 다음 날 영수는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나 해서. 바쁘게 잘 지내요. 아빠는요? 나도 괜찮다. 그런데 영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미정 이야기를 꺼냈지요. 함께 지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전화 너머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 좋으신 대로 하세요. 외로우시면 같이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민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찬성도 반대도 아닌 중립적인 톤이었지요. 그래, 알았다. 영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일주일 후 영수는 결심했습니다. 미정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같이 살아보자고 했지요. 미정은 기뻐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한 달 뒤 영수는 용인 집을 새놓았습니다. 짐을 정리하는 날이었습니다. 35년간 모은 물건들이었지요. 많은 것을 버렸습니다. 옷장, 그릇, 오래된 책들, 필요한 것만 골랐습니다. 가족 사진은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미정의 분당 아파트는 깔끔했습니다. 거실에는 큰 TV가 있었습니다. 부엌은 각종 조리도구로 가득했지요. 영수의 방은 작았지만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해요. 같이 사는 거니까 편하게 지내요. 미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좋았습니다. 아침마다 식탁에 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가 놓였지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아침이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함께 먹는 식사는 따뜻했습니다. 저녁에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봤습니다. 드라마였지요. 미정은 드라마를 좋아했습니다. 영수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함께 보는 시간이 싫지 않았습니다. 저 배우 연기 정말 잘하죠? 그러게요. 영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청소기 돌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영수도 잠에서 깼습니다. 예전에는 6시에 일어났는데 요즘은 5시에 눈이 떴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제가 깨웠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영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침 7시 정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미정은 시간을 정확히 지켰습니다. 점심은 12시, 저녁은 6시였지요. 영수는 예전에 배가 고플 때 먹었습니다. 지금은 시간에 맞춰 먹어야 했습니다. 영수 씨, 밥 먹어요. 식으면 맛없어요. 네, 지금 갑니다. 영수는 책을 덮고 식탁으로 갔습니다. TV 채널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녁 8시는 드라마 시간이었습니다. 미정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었지요. 영수는 뉴스를 보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게요. 영수는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수는 산책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잠깐 바람 쐬러요. 저녁 먹고 가요. 금방 준비돼요. 아직 배가 안 고파서 식사는 시간 맞춰 해야죠. 몸에 안 좋아요. 미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영수는 현관에서 멈췄습니다. 신발을 다시 벗었지요. 밤마다 영수는 작은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함께 사는 게 이런 거구나. 혼자일 때는 자유로웠습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잤지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미정의 생활 리듬에 맞춰야 했습니다. 불편하다고 말해야 할까?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자신을 위해 정성껏 밥을 해줬습니다. 외로움을 덜어줬지요. 영수는 참기로 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영수는 점점 말이 줄었습니다. 미정의 질문에 짧게 대답했지요. 영수 씨, 요즘 말이 없네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해요. 없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답답함이 쌓였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지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시간이요. 어느 날 오후 영수는 용인집 근처를 찾아갔습니다. 새를 준 집 앞에 섰습니다. 낯선 사람이 살고 있었지요. 마당에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영수는 호수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물을 바라봤습니다. 오리들이 유유히 헤엄쳤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랜만에 혼자였습니다. 이대로 살 수 있을까? 영수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미정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사는 게 쉽지 않았지요. 서로 다른 사람이었으니까요. 35년, 65년을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정이었지요. 어디세요? 저녁 시간인데. 금방 갑니다. 빨리 와요. 식으면 맛없어요. 영수는 일어났습니다. 분당으로 가는 버스를 탔지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뭔가 바꿔야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지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미정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걱정했잖아요. 미안합니다. 영수는 작게 말했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저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영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미정이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영수 씨, 정말 괜찮아요? 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영수는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씹기 시작했습니다. 균열의 시작.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죄송한데 회사 구조조정으로 급여가 줄었어요.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영수는 가슴이 철렁했지요. 많이 힘드냐? 당분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이들 학원비랑 대출이 있어서요.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니? 아빠, 괜찮으세요? 제가 알아서. 아들이 힘들다는데 그냥 있을 수 있나? 100만 원 보낼게. 정말 괜찮으세요? 걱정 마라. 영수는 전화를 끊고 바로 송금했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 민수 계좌로 100만 원을 보냈지요. 아들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이었습니다. 미정이 평소처럼 반찬을 챙겨주고 있었지요. 영수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아까 민수한테 돈 좀 보냈어요. 얼마요? 100만 원이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요. 미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100만 원을요? 저한테 말도 없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영수는 놀랐지요. 제 돈인데 아들이 힘들다니까 도와줘야죠. 같이 사는데 큰 돈 쓸 땐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상의를요? 영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아들을 도운 게 왜 문제인지 몰랐지요. 우리 생활비는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돈은 계획적으로 써야죠. 미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영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말하면 싸움이 될 것 같았지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미정은 예전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대화도 줄었지요. 아침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저녁에도 TV만 봤습니다. 영수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요. 아들을 돕는 게 잘못은 아니었으니까요. 며칠 후 미정의 조카 유나가 찾아왔습니다. 이모,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활기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7세의 유나는 미정에게 유일한 조카였지요. 자주 찾아왔습니다. 유나야, 어서 와. 저녁 먹고 가야지. 미정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며칠간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지요. 식탁에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유나와 미정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이야기, 친구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가 오갔지요. 웃음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야, 그 사람이. 진짜? 어머, 그럴 수가. 두 사람의 대화는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영수는 끼어들 틈이 없었지요. 가끔 웃는 척했지만 무슨 이야기인지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수 씨, 반찬 더 드세요. 미정이 짧게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지요. 유나는 일주일에 서너 번 찾아왔습니다. 올 때마다 미정과 긴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수는 그저 곁에 앉아 있을 뿐이었지요. 대화의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배경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나가 또 왔습니다. 이모, 제가 요즘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인데? 회사 그만둘까 해요. 너무 힘들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미정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었지요. 조언을 해주고 위로했습니다. 영수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자신이 이 집에서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유나가 돌아간 후였지요. 미정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가 켜져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은 미정의 집이었지요. 자신은 그저 함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도 손님도 아닌 애매한 존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일찍 나갔습니다. 산책 다녀오겠습니다. 식사하고 가요. 괜찮아요. 나중에 먹을게요. 영수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호수공원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요.
벤치에 앉아 물을 바라봤습니다. 오리들이 자유롭게 헤엄쳤습니다. 자유. 영수는 그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혼자 살 때는 자유로웠지요. 외로웠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지금은 외롭지 않지만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용인집 세입자에게 연락할까 고민했습니다. 계약이 6개월 남았지요. 돌아갈 수 있을까? 혼자 사는 게 나을까? 하지만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미정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지요.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밥을 해주고 외로움을 덜어줬습니다. 다만 함께 사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영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옆 벤치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았습니다.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고 있었지요. 날씨가 쌀쌀하네요.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혼자 사세요? 아니요, 함께 삽니다. 그럼 아침 일찍 왜 나오셨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지요. 저도 남편하고 같이 살지만 가끔 혼자 나와요. 숨통이 트여야 해요. 할머니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맞습니다. 숨통이. 영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요. 미정과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영수는 고민했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문을 열었지요. 다녀오셨어요? 미정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네. 짧은 대답이 전부였습니다. 영수는 신발을 벗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말해야겠다고. 더 이상 참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반찬이 차려져 있었지요. 영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다시 시도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수 씨,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지요. 영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네, 그러죠. 영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벤치 위의 결심. 새벽 5시 영수는 눈을 떴습니다. 옆방에서 미정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청소기 소리가 날 것이었지요. 영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옷을 입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미정의 방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영수는 쪽지를 남길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지요.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아래로 고요한 길이 이어졌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걸었지요. 호수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 동쪽 하늘이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평소 앉던 벤치에 앉았습니다. 호수를 바라봤지요. 물결이 잔잔했습니다. 아직 오리들도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4개월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정과 처음 만난 날이었지요. 북한산 등산길에서 나눈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웃었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웃음이 사라진 건 함께 살기로 했을 때 기뻤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컸지요. 아침마다 차려진 식탁이 고마웠습니다. 저녁에 함께 TV를 보는 시간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습니다. 새벽 5시에 깨는 게 힘들었습니다. 정해진 식사 시간이 부담스러웠지요. 보고 싶은 뉴스 대신 드라마를 봤습니다. 자신의 돈을 쓰는데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정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정성껏 밥을 해줬고 외로움을 덜어줬지요. 다만 함께 사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혼자 살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용인의 작은 집이었지요. 아침에 라디오를 들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텃밭을 가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자고 마음대로 먹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분명히 외로웠지요. 하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었지요. 하지만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영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할까? 외로움을 견디는 것과 자유를 포기하는 것 중에서 답은 쉽지 않았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호수 위로 햇빛이 반짝였습니다. 오리들이 하나둘 깨어났지요. 물 위를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영수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도 저래야 하는 게 아닐까? 자유롭게 살아야 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혼자서는 외롭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그게 인간이었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영수는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답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함께 있되 서로를 존중해야 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되 각자의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되 강요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진정한 동반자는 그런 게 아닐까? 단순히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해주는 사람. 함께 있어도 자유로운 관계.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과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했지요. 자신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전해야 했습니다.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 영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시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외롭겠지만 자신답게 살아야 했지요. 68년을 살아온 자신의 방식을 지켜야 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정이었지요. 어디 계세요? 아침 준비됐어요. 공원에 있습니다. 곧 갈게요. 왜 말도 없이 나가셨어요? 걱정했잖아요. 미정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생각 좀 하고 싶었어요. 무슨 생각이요?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영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호수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지요. 오리들이 여전히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걸었지요.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결심이 섰으니까요. 미정에게 말할 것입니다. 함께 살고 싶지만 자신의 방식도 존중해달라고.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 다를 수 있다고. 그래도 함께 할 수 있지 않냐고. 만약 안 된다면 돌아갈 것입니다. 용인의 집으로 돌아가겠지요. 혼자 살면서 가끔 만날 것입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답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지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집 앞에 섰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었지요. 다녀왔습니다. 영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미정이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아침 식탁이 차려져 있었지요. 앉으세요. 식사하고 얘기해요. 아니요. 먼저 얘기하고 싶습니다.
영수는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마주쳤지요. 저는 미정 씨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방식도 존중받고 싶어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지요. 다시 영수를 봤습니다. 저도 생각해 봤어요. 제가 너무 제 방식만 고집했나 봐요. 미정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니에요. 미정 씨도 35년을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저도 35년을 제 방식으로 살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천히 맞춰가면 되지 않을까요? 조금씩이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미소가 번졌지요. 그래요. 천천히요.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아침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영수는 숟가락을 들었지요.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창밖으로 봄빛이 쏟아졌습니다. 아직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부딪힐 일이 있을 것이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영수는 밥을 씹으며 생각했습니다. 함께 산다는 건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나란히 걷는 것이라고. 미정이 물을 따라줬습니다. 고마워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봄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도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